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가 의과대 의료및 시스템정보학 교실의 유승찬입니다. 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의무기록 초안을 작성했던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6년생이고 올해로 이제 예전 나래로 부록인데요. 네, 제가 이제 90년대생이 잘 이해가 안 돼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기록을 제대로 못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작년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마저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게 또 사라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AI 도입이 이제 가속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다들 아시다시피 기록을 쓰는 건 누구나 싫어하고 특히 의사분들은 더더욱 싫어하시고 특히 저희 병원 선생님들 더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독려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의무기록은 워낙에 좀 약간 제3세계 언어처럼 이제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제3의 이제 언어처럼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써줄 수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좋은 방안은 사실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챗GPT 등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을 때 재작년에 이제 의료법상에서 전체 의무 기록의 저장은 이제 외국 서버에 할 수 없다. 근데 챗GPT가 우리나라 서버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기반으로 이제 의료 분야의 생성형 AI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제 뭐 정말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지만 이제 당장은 사실 작년에는 이제 전공의가 사라진 그 틈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Y 낫이라고 지었는데요. 이제 이걸 병원장님한테 또는 이제 저희 보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지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마자 하자고 하셔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왜 안 되냐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낫이라는 것이 어떤 매듭인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병원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그리고 병원의 EMR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 병원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왜 이때 시작됐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작년 5월까지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일만 아니면 되거든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희망이 사라진 게 6월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원래 병원장님 3개월을 주셨는데 제가 한 달을 더 써서 4개월 만에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사용을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언어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파트가 있었고요. 소버린 AI를 개발했어야 됐고 둘째는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클리니컬 서비스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구체화된 서비스와 AI 모델을 실제 EMR에 연동해서 기술적으로 연동을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었고 병원에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관장하는 데이터 서비스 팀 그리고 EMR 연동을 관장하는 정보 서비스 팀 그리고 의무 기록 팀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기획 관장하는 뭐 디지털 전략팀 그리고 각 임상과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티들이 함께 이 시간 동안 일을 해주셨고요.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반복적인 컨설팅 세션이라는 것을 돌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떤 기록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시는데 사실 기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기록도 병원 내 의무기록 대부분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의무기록 써야 될까 어떤 기록이 좋은 기록일까 생각하면서 2년 전에 의무기록 콘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 심사위원 3명의 1등이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짧은 거 좋아하고 누구는 긴 거 좋아하고 누구는 이렇게 정리된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정리된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기록에 대한 어떤 아주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록을 썼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물론 EMR 뒤져가시면서 쓰죠.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였는지, 이 환자가 왜 입원했는지, 이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EMR 뒤져가시면서 쓰시는데 정말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목표를 구체화하고 입력 데이터를 설정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이런 기록을 목표로 해야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다시 수정해야겠다. 이런 사이클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5개의 그 기록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마취과에서 이제 수술 전 환자 평가지 그리고 응급실 퇴실 기록지 그리고 입원 경과 퇴원 기록지 3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응급실 퇴실 이렇게 5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은 응급실 퇴실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응급의료 수가 여부에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수가랑 연동이 있고요. 둘째는 이게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약간 떠 있는 기록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 협진을 보면 내과 협진을 봤다 이러면 약간 이게 내과 전공의가 원래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의가 사라졌으니까 내과 교수님 입장에서 이게 내가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응급의학과가 써야 될 것 같고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내과가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뜬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의정사태 때 느낀 것이 마취과가 필수 의료였구나. 우리가 수술 케이스가 줄어든 가장 중요한 리미팅 스텝은 사실 마취과였거든요. 서전이랑 PA 선생님들이 같이 수술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마취과가 수술방 안 열어주면 수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를 평가하는 이 평가 기록지를 작성하는 게 보통 1년차들이 밤을 새면서 하는 일이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걸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컴프레hen시브한 작업,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간 작업을 좀 해줄 게 필요했고 입원 경과 퇴원 기록지는 뭐 입원 환자들의 기록지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즉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AI한테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AI에 넘겨줘야 될까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 의무 기록들을 저희가 입력을 위한 의무 기록들을 이제 쭉 스크리닝을 해봤는데 병원 내에 한 2,000종의 서로 다른 서식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기고, 하여튼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건 진짜로 안 쓸 것 같다 아는 것들을 제외하고 약 1,000여 종의 이제 서식지들을 국제 표준 전송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HSL5와 매핑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꼭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도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자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소버린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단계로 만들었는데요. 1차로 이제 만들 때 1차 파운데이션 모델은 병원 밖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약 90기가 정도의 주로는 이제 논문들이라던가 아니면 웹에서 긁어온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고, 90기가의 의료 코퍼스와 이제 9기가 정도의 일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한 영을 이해할 수 있고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모델을 만들고 2차는 1차를 이제 병원 내부로 갖고 들어와서 2차 때는 병원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이때 병원 데이터는 사실 서식지의 스타일을 입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응급실 퇴실 기록지는 이런 식으로 쓴다, 아니면은 뭐 입원 기록지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 각 서식별로 300케이스 정도의 이제 기록지를 다시 만들어서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의무 기록을 가지고 학습도 해봤거든요. 근데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실제 의무 기록의 퀄리티가 다른 병원들은 좋겠지만 저희 병원 좀 그래서 그런지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이제 깨끗한 예시를 주면서 이제 서식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퇴실 기록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제 협진을 본 경우, 보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입력 데이터와 출력을 설정할 건지를 결정을 했고요. 사실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의무 기록에 사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전에 사전 평가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마치 임상시험을 치면은 이제 뭐 1, 2, 3 그리고 포스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페이지로 치면은 그렇게 세 가지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 디플로이먼트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나, 이게 정말로 우리가 EMR에 연동할 가치가 있는가, 짧은 시간 안에 EMR 연동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1차 모델 테스트를 했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측면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고,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술 전에 그 환자 평가라는 게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한 히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실보다는 점수가 좀 낮았지만은 그래도 준수하다,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환자가 하게 되면 안 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수술했어야 되는 환자가 그 준비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의사결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실리코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굉장히 실제와 비슷하게 이걸 썼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검증을 했는데요. 이제 당시 사직이 되어 있던 6명의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자 썼을 때와 그리고 AI 도움을 받아 썼을 때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보는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전공의들한테 주고 이걸 가지고 써봐라. 그리고 AI 도움을 받아서 한번 써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4가지 척도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이제 독립된 3명의 전문의가 어떤 기록이 더 좋은지 각각의 척도에서 어떤 기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하도록 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맨 왼쪽이 이제 각 그래프에서 맨 왼쪽이 의사가 혼자 썼을 때 그리고 가운데가 AI가 혼자 썼을 때 가장 오른쪽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가 썼을 때입니다. 그리고 4가지 척도로 저희가 검증을 했는데 완결성, 정확성, 그리고 간결성, 마지막 임상적 유용성 4가지 척도를 검증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AI 단독이 가장 좋습니다. 컨사이즈니스 가장 짧게 쓰는 건 역시 인간 의사고요. 그거 빼고는 AI가 대체로 좋은데 그에 못지않게 AI 도움을 받은 의사들이 이제 그냥 혼자 썼을 때보다 이제 이런 4가지 척도에서 모두 다 좋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인세일리코 밸리데이션이라고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에서 이제 걸린 시간을 봤더니 이제 80초 걸리던 게 37초 정도로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 PPT 다른 걸로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정보가 있어서 조금 제대로 취할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응급실 퇴실 기록지 작성률이 이제 적용 전에 비해서 이제 적용 후에 작년 동일한 시간들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전공이 없을 때군요. 네, 없을 때 이제 작년도 4월, 5월과 올해 4월, 5월을 봤을 때 92.7%에서 98%로 증가했더라. 그리고 의무기록팀 입장에서나 또는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EMR 내 원래 이런 특히 응급실은 환자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각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 환자가 내가 계속 보던 환자가 아니라 잠깐 한 2시간 전에 들어와서 이제 퇴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일이 열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EMR 일일이 다 안 열어보고 이제 초안이 딱 나오니까 더 좋아하시는 거를 저희가 느꼈고요. 그 의무기록팀 쪽에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기존에 이제 사실 의무기록팀이 아무리 기록을 이렇게 잘 쓰라라고 해도 이제 의사분들이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필요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더라. 의무기록팀 입장에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기본 항목들이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스타일들이 굉장히 표준화돼서 이제 사실 의무기록은 의사만 보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보고 다양한 기사들도 보는 이런 기록인데 표준화되다 보니까 이해가 훨씬 쉽더라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인실리코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라고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서 받은 리뷰 의견이고 이름을 밝히신 리뷰어 2명은 NYU 랑건 헬스에 있는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보스턴 하버드 대학의 브링엄 병원에 계신 이제 2분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리뷰를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챗GPT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구동하는 AI로 보여준 연구 중에 가장 이제 프라미싱했고 이제 획기적인 연구다라는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PPT 바꿔주실까요? 네, 제가 본업 요즘에 논문이 하도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거를 기획하면서 이제 도입 전후에 서베이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서베일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입 전과 도입 직전, 도입 직후 그리고 도입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작년 이제 12월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었는데요. 업무 강도의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줄더라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기록이 아주 큰 포션은 아닌데 저희 전체 업무에서 아주 큰 포션은 아니지만 좀 귀찮은 게 줄더라 정도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었고 저는 이게 좀 신기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도입 직전에는 어떤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또는 loss of control, 내가 의사로서 가지는 컨트롤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걱정들을 하고 계셨는데 도입 직후에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 시간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원래 하나 쓸 때 120초 걸리던 게 40초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돌아가는 동영상 하나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응급실은 뭐 최근에 UI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처방 베이스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퇴실 잡음이 좀 들리네요. 퇴실 기록 처방이라는 것을 퇴실할 때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처방을 많이 내거든요. 뭐 다 외래도 잡아야 되고 이럴 때 퇴실 기록 작성을 해라라는 오더를 내리면은 그 오더에 맞춰서 이 AI가 돌아가게 당시에는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퇴원 기록을 써야 되는데 이제 퇴원 기록 쓰러 이제 보통 이렇게 이동을 하시거든요. 요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지연 시간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들이 지연 시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 넘어갈 수 있도록 했고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팝업이 떠서 이제 초안이 나오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보통 여기서 한두 개쯤 고치세요. 뭐 이 환자한테 설명했다, 뭐 무슨 설명했다 또는 이런 설명 안 했다, 뭐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수술 스케줄이라는 게 워낙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치로 새벽마다 돌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마취과는 훨씬 기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뜨고 밑에서 이제 기록을 쓰려고 누르면 원래 이제 이런 좀 방대한 정보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11월부터는 입원 기록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관 주도로 개발된 아마 이제 세계 최초의 온프레미스 LLM 기반으로 자동 임상 문서 초안을 작성해준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보통 거기는 병원이 개발한 게 아니라 사실 챗GPT가 개발한 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EMR과 완전한 연계를 했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버린 AI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연 시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임상 워크플로우와 자연스러운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네카에서 주최하시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검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